네, 요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디어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종의 마지막 유배지로 알려진 강원도 영월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고르는 여행지,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 결국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모처럼 극장가에 좀 활기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온 게 또 극장가만은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극장가에서는 33일 만에 개봉한 지 1,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존의 히트작인 파묘, 서울의 봄, 범죄도시 4보다 훨씬 좀 빠른 속도로 현재 지금 왕사남이 현재 그 흥행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왕사남은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폐위된 단종 이홍희와 천령포의 촌장 어몽도의 이제 삶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 유배지로 알려진 강원도 영월, 거기에 이제 청령포가 유배당했던 지역이죠. 예. 또 장릉은 우리가 이제 단종의 묘죠. 이쪽이 관광지로서 단종 열풍을 겪고 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원래 네. 청령포를 가려면 조그만 배를 타야 됩니다. 이제 물이 흐르니까요. 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건데 예. 저 사진을 제가 네네. 봤는데 저 배를 타기 위해서 저게 이제 아주 한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배거든요. 어쨌든 저렇게 줄을 서 있는 네.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화 속의 단종의 마지막 유배지로 그려진 이 영월의 청령포에 관심이 가장 높은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인파도 많이 늘었고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관광객 수가 실제로 좀 늘었다고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 건가요? 저렇게 줄을 설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8일 영월 청령포 장릉에 이날 오후 2시까지 보면 하루 관광객 수가 4,600명 정도였는데 청령포에만 3,000명, 오. 장릉엔 1,600여 명 분이 찾은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7일에도 약 7천여 분이 두 곳을 찾았다라고 보니까 주말에만 누적 관광객이 10,000명을 넘어섰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들어서야 10만 명 정도 들었는데 지금 8일까지 약 11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 찾았으니까 예.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청령포와 장릉이 우리 영월이다 보니까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등에서도 용이하게 그 거리상 가깝다라는 점이 네. 많은 분들이 밀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특수가 되면서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지역 택시들까지 호황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청령포 장릉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 영월 이웃 도시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특정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예. 아니면 정선 가류왕산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라고 예. 합니다. 그 영월군 집계에 따르면 우리가 청령포 관광객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3배 정도 많은 분들이 늘었고 예. 그다음에 장릉도 6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교통편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네. 우리가 영월행 기차역까지 매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전경이 이제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된 영상들인데 지금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보셨죠? 저곳이 지금 주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아주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영월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달 단종문화재 개막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 관심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일부 여행지를 중심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또 영월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영월을 영화 속 인물 찾아보면서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용도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4월 달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내에 지정된 지정 지역 16곳을 선정했는데 네. 이곳을 방문하면 여행 경비의 2분의 1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데요. 개인 최대 10만 원, 또 2인 이상의 단체 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강원 영월을 포함해서 평창, 횡성, 제천, 또 고창, 고흥, 영암 등 예. 16곳이 있는데요.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미리 사전 등록을 하고 예. 후에 영수증 처리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자, 국내 여행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번 왕사남의 경우처럼 영화나 뭐 드라마, 콘텐츠가 지역의 배경이 되는 관광지라든지 뭐 역사 속 이야기 여기에 대한 관심까지 불러오는 이 현상을 저희가 공익 스크린 투어리즘이라고 명명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실제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관심까지 좀 높아지면서
뭐 역사 속 서적을 탐독한다든지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판업계까지 영향을 좀 예.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사죠. 단종의 이제 폐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관련 서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관련 서적은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네. 예.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키워드로 도서 판매량이 개봉 이전보다 약 2.9배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늘어났으니까 같은 기간 이제 비교를 해도 2.1배 정도 늘었으니까 영화 흥행이 네. 독서 수요로까지 현재 오. 지금 촉진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콘텐츠 파급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터넷상에서는요. 또 역사 속,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악역으로 그려진 인물들이죠. 단종을 몰아냈던 세조 수양대군이라든지 한명회 이런 역사적인 인물의 묘에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리뷰 내지는 악플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일종의 밈처럼 성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를 디지털 성지순례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영화 속 실존 인물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이렇게 디지털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단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월 장릉에 있는 단종 묘에 찾아가서 이 지도 서비스를 예. 후기를 남기는 건데요. 영화 잘 봤다. 여기에다가 후기를 남기는가 하면 또 이 단종을 몰아낸 인물로 나타나고 있죠. 한명회 예. 묘라든지 세조 광릉 묘라든지 이곳에 가서 또 지도에 써 있는 그런 댓글들에 비난성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뭉클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이는 모습을 이렇게 댓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양대군 너무하시네요. 한명희 선생님 뭐 마음이 편하신가요? 뭐 이런 풍자성, 비판성 댓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영화 속 내용에 더해서 또 수백 년 전 역사적인 사실에까지 과몰입하게 만들 정도로 영화를 감명 깊게 본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경우처럼 이 영화 드라마에 힘입어서 이제 촬영지, 관광지가 명소가 됐던 경우가 뭐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대 우리가 겨울연가 열풍을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배우였던 배용준 씨와 최지우 씨의 첫 키스신. 한류의 시작이죠. 예, 한류의 시작이죠. 그래서 남이섬이 이제 그 성지의 첫 번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남이섬 가보니까 예. 여전히 일본 관광객분들 많으시고요. 그래요? 최근에는 이 드라마 겨울연가가 중화권에서도 재방영이 됐다라고 해요. 네. 중화권 관광객분들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을 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그 도깨비의 이제 그 촬영지였던 주문진 방파제라든지 예. BTS의 봄날 뮤비에 나왔던 지금 이제 눈이 번쩍하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향후 해변의 버스 정류장, 유명한 정류장 하나 영화죠. 있어요. 여기가 팬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왕사남에 강원도 영월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제주가 있었습니다. 제주가 또 한 번의 글로벌 여행지로 급부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앞서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대폭적인 흥행이 또 한몫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이 인기에 힘입어서 핫플레이스로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에서 이제 우리가 해녀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주도 해녀 박물관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 이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올해 1월 20일 기준으로 2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 거고요. 예. 숙소 검색량도 굉장히 72%나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새로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니까 예. 중화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광을 오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대만 타이베이에 이제 직항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대만 남부 도시 가오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 식으로 얘기하면 부산 정도 되는 지역인데 거기서 직항 노선이 5년 만에 재개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네.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K 콘텐츠 한류 드라마의 열풍에 힘입어서 이렇게 또 일부 여행지가 다시 한번 글로벌 여행지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유명한 관광지나 맛집을 중심에 놓고 지도 펴놓고 이제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뭐 요즘에도 많지만 이렇게 지금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어디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행선지 정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런 스크린 투어리즘이 이제 일반적인 추세로 여겨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어떤 특정적 경치라든지 맛집 이런 거였다라면 지금은 영상 콘텐츠가 여행 수요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많은 영상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가 예고편 하나만으로도 특정 국가의 검색량이라든지 관련 예약이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스크린 투어리즘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Z 세대 같은 경우 81%가 컨텐츠를 기반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첨언하자라면 예. 장릉과 청룡포를 가시면 네. 청룡포 앞에는 맛집이 없습니다. 단지 장릉 앞에 가면 맛집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많이들 청룡포 가신다고 청룡포만 하니까 가실 장릉 때 쪽으로 가시라고. 오히려 청룡포 보시고 청룡포 오셔갖고 좌회전하시면 장릉 쪽이니까 장릉 쪽 가셔가지고 맛집들 숨은 맛집들 많습니다. 네. 거기서 식사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나눴던 이야기로는 뭐 다슬기 맛집 뭐 이런 데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영화 속에 또 이제 유해진 씨가 직접 촌장으로 나와서 뭐 영월의 다슬기가 유명하다는 점을 또 이야기했던 점이 주목을 받았으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서 맛집까지 연계해서 한번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이 콘텐츠가 이끌어가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최근의 추세와 함께 앞으로 우리 K 콘텐츠가 지금 뭐 지역의 관광 또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런 상관관계가 앞으로도 더욱더 좀 긴밀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단순하게 문화, 뭐 음식 이런 걸 소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이제 스토리 경제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들이 이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즐기는 건 이제 조금 식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보다 이야기가 먼저 소비되는 시기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지역 경제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스토리 기반의 문화 상품,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점점 더 우리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OTT 플랫폼을 통해서 그 파급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살펴봤던 스크린 투어리즘 주목해서 저희가 여행 산업, 관광 산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와 드라마가 골라주는 여행지 이야기,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에 관해서 오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